오늘은 수원 첫 단원 행렬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자. 행렬. 행렬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한 번도 안 배운 거, 그러니까 처음으로 다뤄보는 단원이야. 그러다 보니까 먼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 이렇게 한번 해보자. 행이라는 것의 의미는 가로라는 의미라고 생각하면 돼. 열이라고 하는 의미, 열이라고 하는 의미는 세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행열이라고 얘기하는 가로, 세로, 뭘 의미하는 겁니까? 라고 얘기할 때 행렬의 정의 자체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수나 문자를, 얘들아, 수나 문자를 직사각형 모양으로, 얘들아, 직사각형 모양으로 배열하는 거야. 배열하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배열하는 게 아니라 표를 만들어서 배열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문제는 직사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가로를 쳐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수나 문자를 적는 상태, 이런 상태를 우리가 행열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집합처럼 얘들아 가로로 묶어놨기 때문에 요거 하나하나의 그 어떤 수나 문자를 우리가 원소라고 얘기하지 않고 행렬에서는 성분이라고 하는 형태로 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면 얘들아, 예를 들어서 뭐 11, 12, 13, 14, 15, 16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표시가 됐을 때 이쪽에 있는 줄을 우리가 1열이라고 얘기하고 이쪽에 있는 줄을 2열, 세로니까 이쪽에 있는 줄을 3열이라고 얘기하면서 가로줄은 뭐라고? 행이라고 했잖아. 1행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걸 2행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1행과 3열의, 그러니까 2행과 3열의 만남에 대한 우리가 행렬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행이 2개, 열이 3개라고 얘기해서 이거를 2 곱하기 3행렬이다 라고 얘기해. 특히 얘들아 2 곱하기 행을 먼저 세고 열을 나중에 세는 거야. 근데 특히 예를 들어서 1, 2, 3, 4와 같이 얘들아 행이 몇 개지? 2개. 그 다음 열이 몇 개지? 2개라고 얘기할 때 요거는 우리가 2 곱하기 2 행렬이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말이 있어. 가로도 2개, 세로도 2개라고 얘기하니까 2차 정사각 행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서는 표시합니다. 대부분 행렬 단원에서는 2차 정사각 행렬 위주로 공부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m행이 있고 n행이 있다 그러면 m 곱하기 n행렬이라고 얘기하면 되는 것이 행렬의 뜻이면서 행렬의 어떤 모습을 표현하는 약속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행렬을 배웠을 때 성분을 배웠잖아. 성분. 얘들아 집합을 한번 예를 들어보자. 집합을 표시할 땐 라지라고 표시하고 그 다음에 원소를 표시할 땐 이렇게 스몰 알파벳을 쓰는 걸로 확인되고 있잖아. 그지? 마찬가지로 행렬을 표시할 땐 A라는 행렬이라고 해서 라지라는 라지 대문자를 쓴단 말이야. 대문자. 성분을 표시할 때는 뭐 A, B, C, D라고 얘기해서 소문자로 표시하는데 얘들아 A, B, C, D 그러면 얘가 성분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잖아. C는 2행의 1열입니다. 이런 형태로 말을 자꾸 해야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행렬은 성분의 표시를 A11, A12 선생님 적어놓긴 하는데 얘들아 여러분들이 의미를 파악해봐. A22라고 얘기해서 이렇게 표시가 된단 말이야. 그럼 선생님 11은 뭐고 12는 뭐예요? 라고 얘기할 때 A의 앞에 거 우리가 IJ라고 얘기하는데 성분을 여기서 표시하는 건 I는 앞에 거는 얘들아 행을 의미합니다. 행. 앞에 거는. 그 다음에 J는 뭘 의미합니까? 라고 얘기하면 열을 의미한다. 라고 얘기해서 11이다 그러면 1행과 1열의 자리에 있는 성분. 1, 2 그러면 1행과 2열에 있는 성분이라고 얘들아 우리가 약속해놨어. 그리고 표시할 때 얘들아 2의 성분을 얘기하세요. 순서상처럼 표시하는데 순서상의 모습도 마찬가지로 약속이야. 앞에 건 I고 뒤에 건 J의 형태로 앞에 건 행을 표시, 뒤에 건 뭘 표시? 열을 표시한다라고 약속해 놓은 거야. 약속해 놓은 거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은 그 약속을 따라 주어야만 합니다. 그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어렵게 얘기하면 행렬의 상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상등이 뭐냐? 상등. 서로 같다라는 뜻이거든. 상등이라고 얘기하는 건. 상등이 되려면 최소한 생각해봐. 느낌으로 표시해봐. 느낌으로.
느낌으로 생각한다면 A라는 행렬이 얘들아 A라는 행렬이 A11, A12, A21, A22라고 얘기하고 B라는 행렬이 B11, B12, B21, B22라고 얘기했을 때 A라는 행렬과 B라는 행렬이 같다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등호 쓰겠지, 그지? 등호를 쓴다라는 말, 두 행렬이 같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라고 얘기하면 우선 기본적으로 첫 번째 얘들아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가 항상 동일해야 된다라는 거지, 동일. 같아야 된다는 거야, A 행렬과 B 행렬이. 같은 형태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 되겠지, 형태. 같은 모양 또는 형태여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각각의 위치에 있는 성분의 문자 또는 성분의 값이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즉 다시 말해서 A하고 A 행렬과 B 행렬이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우선은 모양이 같아요. 요렇게 같아야 되는 상태. 뭔 말이야 이거. 얘들아 성분의 모습도 얘랑 같고 얘랑도 하나라도 다르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라도 다르면 같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BE라고 얘기해서 이러한 상태가 됐을 때 우리가 A하고 B 행렬이 같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상등이라고 얘기하면 모양이 다른데 안 돼? 모양이 같다라는 건 반드시 기본 전제 조건이고 그 다음에 각각의 위치에 있는 성분들의 값들도 어때야 된다? 같을 때 우리가 행렬이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얘들아 여기 처음에 나 배운 행렬 단어는 되게 쉽게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처음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아주 좀 쉬어간다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어려웠던 삼각함수나 순열 조합을 했다면 잠깐 쉬어간다라고 생각하고 앞에 거를 여유있게 기본적인 걸 확인하시면서 문제를 푸실 수 있도록 합니다. 잠시 후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